네, 10번 문제. 자,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네, 요거 방어작용. 면역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요걸 틀린 친구들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돼요. 자, 유전적인 동물은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 B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A와 B에 보조트림프 기능을 결핍시킨. 자, 결핍됐다는 거는 뭐예요? 항체 만들기, 즉 방어작용을 잘 못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보조트림프 결핍시킨 물질을 처리했어요. 자, 이거 조작변이입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뭐 했어요? 생존 여부를 봤어요. 종속변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조작변인, 종속변인, 대조군 이런 거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알다시피 실험 과정 요거 분석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A는 살았고요. 자, 얘는 살았어요. 얘는 살았고요. B는 죽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방어작용 못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다는 건 B에다가 무엇을 처리한 거예요? 네, 기억 부분. 이 물질을 처리한 거겠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에다가 이번에 다시 또 X를 주입했어요. 1차로 주입했을 때, 2차로 주입했을 때 그래프 양상이 다릅니다. 1차로 주입해요. 항원을 주입하니까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금 만들어졌네요. 자, 요거 1차 면역입니다. 이 두 번째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리고 다량, 빠르게, 많이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2차 면역이죠. 자, 왜 그래요? 네, 기억세포로 기억해놨다가 항체를 대량으로 많이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된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고요. 기억부터 처리해 볼게요. 다의 B는 기억을 처리한 생쥐다 맞고요. 구간 1에서 1차 면역은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뭐예요? 항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골수에서 실질적으로 B림프과 T림프가 만들어져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골수에서 사실 이제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하는 애가 있고, 가슴샘 말고 골수에서 성숙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하는 애는 T림프고, T세포죠. T세포. T세포고, 그리고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B세포였어요. B림프. 자, 가슴샘에서 보조 T림프고. 자, 좁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가 결국에는 뭐를? 이렇게 됐네요. 보조 T림프가 B림프구를 형질세포로 분화시키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죠. 이렇게 항체를 만드는 이 과정이 체액성 면역이고요. 보조 T림프가 세포독성 T림프구, 림프가 활성화돼서 실제 일어나는 이 면역은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가장 큰 차이는 체액성 면역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항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고, 구간 2에서 2차 면역에서는 기억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문제 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죠. 뭐 10번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쵸? 자, 11번 문제는 신경계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중추신경, 말초신경을 알아야겠네요. 중추신경에 속하는 A. 그렇다면 중추신경은 뇌 아니면 척수가 되겠죠? 자율신경 1, 2. 자율신경은 뭐 아니면 뭐예요? 교감 아니면 부교감. 그 다음 방광에 연결돼요. 자, 방광에 연결했어요. 뭔지 알겠다. 척수겠네요. 표는 1, 2. 역치상의 자극 1회 주었을 때 뉴런의 수. 자, 1, 2는 교감, 부교감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A, B 중에 둘 다 한쪽만 신경절이 있대요. 자,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활동전, 여기서 자극을 주었어요. 여기서 자극을 주었는데 활동전이 발생한 뉴런이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로만 지금 여기에 신경절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전이가 전달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요 뉴런에서만 활동전이가 하나의 뉴런에서만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 두 개의 뉴런에서 발생했다는 거는 여기에 신경절이 있어서 요 뉴런에서 한 번, 요 뉴런에서 한 번, 두 번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이 길어요, 앞이 길어요. 얘는 누구예요? 네, 얘는 부교감 신경이 될 것이고요. 앞이 짧고 뒤가 길어요. 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이후 뉴런이 길어요. 네, 요거는 교감 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교감, 2번이 부교감 신경이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A는 척수이다. 맞죠? 척수에서 뻗어도 나오죠. 자, 그 다음 교감의 신경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것은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누구예요? 노르에피네프린.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뭐로? 자, 여기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거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어디만? 그렇죠. 교감의 말단 부분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신경 전달 물질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부교감 역치상 자극을 주었을 때 방광이, 자, 부교감의 릴렉스, 편안한 상태, 방광이 어떻게 돼요? 네, 수축합니다. 그래서 오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죠. 정답은 1번. 자, 여기는 사실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뻗어서 나오는지,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의 신경에서 각각의 기관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관련된 그림하고 표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정리해 두시고요. 틀린 부분은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도 신경 문제예요.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시오. 자, 운동신경 A, B. 자, 그냥 A, B, 운동신경, 자율신경 나왔네요. 뭐 여기 자율신경 방금 했으니까 앞이 짧아요. 신경절 이전이 짧아요. 교감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그 다음 E는 운동신경이고요. A는 운동신경이고요. 자, 근육, 수축. 자, 그러면 운동신경은 원심성. 네, 운동은 원심성이고요. 감각은 구심성이죠. 감각은 들어오는 뉴런. 비교하자면 감각신경은 구심성. 그러니까 들어오는 뉴런이고요. 운동신경은 나가는 뉴런이죠. 원심성. 자, 기억에는 시냅스 소포가 있다. 자, 여기 축상 말단에서 자세히 이제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축상 말단에 이렇게 시냅스 소포가 있어서 활동 전이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 시냅스 소포가 축삭도기 말단의 막과 결합이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되는 원리죠. 시냅스 소포 있습니다. 자, 지점 P 역지장에 자극을 주면 랑베결절에 자극 주면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A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에서는 도약 전도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리고 랑베결절을 자극했으니까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마리집을 자극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 5번이에요. 자, 3번은요.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항상성 파트. 항상성 파트에서 삼투 현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빨리 쓰느라고 선생님 글씨가 조금 엉망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써보세요. 자, 그림 가는 정상인 호르몬 A 분비 작용. 자, 1리터 섭취하고 혈장. 오줌의 삼투압. 자, 항상 그래프 그림 볼 때는 네, X축, Y축을 봐야 돼요.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삼투압입니다.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라는 뜻이에요. 뇌하수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요? 네, 호르몬 ADH죠. A는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자, 콩팥에서 혈장 삼투 변화 이렇게 해서 피드백, 음성 피드백 작용으로 조절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골라보세요. A는 콩팥의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혈중 A 농도, 자,
ADH의 농도는 언제 나와요? 물의 제곱수를 언제 해요? 내 몸의 삼투압이 높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의 삼투압이 높을 때 ADH가 많이 나와요. 그럼 구간 2와 구간 1을 볼게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다고 했는데, 자, 물을 섭취한 시점은 여기입니다. 물을 섭취한 시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물을 섭취를 했어요. 그럼 혈중 A의 ADH의 농도는 보니까 오줌 삼투압은 이렇게 낮아요. 물 따는 거죠. 그럼 내가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같은 2번 같은 경우는 오줌 삼투압이 낮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1과 2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선생님 잘못 비교했네요. 네, 2번과 3번이 아니라 1번과 2번이에요. 자, 1번은 물을 섭취하기 전 내 몸이 어떤 상태? 오줌 삼투압이 높다. 짠 상태죠. 짠 상태. 그 다음 여기 물을 섭취하고 내가 이미 오줌 삼투압이 낮아요. 싱거운 상태.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은 게 아니라 1, 2, 2보다 1이 더 높겠죠. 물 섭취하기 전에 내 몸이 짰을 때, 삼투압이 높을 때 ADH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자, 이번에는 2번과 3번을 비교하는 거네요. 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자, 오줌을 2번 같은 경우는 오줌 삼투압이 낮고요. 그리고 3번은 오줌 삼투압이 높아요. 오줌 삼투압이 높다는 거는 농도가 진하다. 진하다는 건 여기서 물을 많이 이미 재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오줌 생성량은 여기가 어때요? 적겠죠. 그러면 3에서가 2에서보다 많은 게 아니라 3이 더 적고 2가 더 많다. 2는 오줌 삼투압이 낮은 상태. 낮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은 상태. 농도가 낮은 상태. 그래서 2가 더 많겠죠. 정답은 1번. 자, 삼투압 문제 이런 거는 그래프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줌 삼투압, 오줌 생성량, 그 다음 혈장 삼투압 이런 것들 기억해 두세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물질대사 관련된 파트예요. 자, 세포호흡, 네, 나왔듯이 물질대사 이화작용과 관련된 거네요. 자, 최종분해 산물 에너지 생성된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ATP, ADP 사이의 관계. 자, 지금 나에서 지금 1번 구간을 보면은 인산이, 자, ATP라고 하는 거는 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 붙어 있는데 1 과정을 거치면 인산이 2개만 남고 하나가 뭐예요? 분해됩니다. 그럼 얘는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된 거예요. 그럼 1 과정은 분해작용이죠? 그럼 얘는 이화작용입니다. 자, 요 안에서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포 호흡은 덩어리 큰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이거 이화작용이에요. 그쵸? 둘 다 이화작용. 자, 가에서 이화작용, 나에서 이화작용 맞고요. 과정 1, 인산 결합이 아니라 인산이 분해되는 과정이죠. 이건 틀렸고, 포도당이 분해돼서 생성된 에너지 일부 ATP 저장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네, 4번으로 정답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15번 문제. 민마리집 신경 AB 흥분 전도. 자, 여기 흥분의 전도 문제죠. 흥분의 전도. 자, 속도나 등등 이런 것들 많은 유형 풀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내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어느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막전위를 측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 시간을 모두 다 더해야 된다. 자,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A랑 B다. 그러면 결국에 실제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지금 A와 B의 D3에 자극을 역치상 자극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4ms가 주어진 시간,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걸린 시간과, 여기 뭐 예를 들면 AT라고 합시다. 시간이니까. B 지점에서 실제
이 막전이를 측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를 모두 더한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2는 D2나 D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흥분의 전도 속도가 나왔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D1일 때 막전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A랑 B랑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D1까지 걸린 요 지금 거리는 둘 다 3cm입니다. 자, 3cm 그리고 이때 막전이가 나왔어요. 총 토탈 걸린 시간은 4ms예요. 자, 4ms고 A를 볼까요? B를 봐도 좋고요. B가 지금 3cm 여기에서 최초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D1까지 걸린 시간, 자, 원까지 걸린 시간, 이게 A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D1까지 걸린 시간, 그렇죠? D1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이 D1에서 이제 실제 막전이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막전이가 실제 나온 게 마이너스 60mV.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건 여기 1ms 걸렸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건 D1, 막전을 측정하는 지점까지 이동했을 때 시간은 얼마예요? 3ms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다. D1까지 3ms 걸렸네요. 그런데 시간분의 거리 3cm 이동했다. 그러면 V값 구할 수 있네요. 그럼 V는 1cm/ms다. 네, 그래서 B 값은 바로 나옵니다. B 값은 자, 여기에서 1cm/ms다. 자, 하나는 1cm고 하나는 2cm라고 했으니까 A가 2cm/ms, 1ms 이동하는데 2cm 이동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속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D1과 지금 여기 D1까지 나왔고 D2까지, 자, D2까지 그러면 여기는 2cm예요. 그쵸? D2까지 여기 둘 다 2cm. 2cm라고 하는 것은 A를 놓고 보면은 2cm 이동했다. 그럼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1ms 걸린 거예요. 그쵸?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cm 이동했다. 그럼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2ms 걸린 거예요. 2ms.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자, 내가 D3에서 D2까지 일단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어요?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 A부터 한번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A는 지금 2cm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cm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 걸린 시간 1ms 걸렸단 말이에요. 1ms 걸렸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막전이 값이 나오겠죠. 일단 B에서는 여기까지는 2ms 걸렸어요. 그러면 지점 도달하고 막전이를 측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토탈 걸린 시간이 4ms니까 3ms일 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B도 4ms니까 여기 2ms일 때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3ms, 2ms 값을 보면 3ms일 때는 마이너스 80.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80 나왔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이 2번의 값은 D2까지 걸린 D2의 값이구나. 그 다음에 B는 2ms니까 얼마예요? 네, 여기 플러스 30. 그러면 이 D2까지 걸린 거 여기가 플러스 30mV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니은의 값도 알 수 있겠고. 그럼 이번에 여기에서 D3에서 이번에는 D4까지 걸리는데 얼마큼 걸렸어요? 네, D4까지는 지금 A에서 4cm니까 2ms 걸린 거고 A는. 그리고 여기는 4cm니까 3ms 걸린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D4가 되는 거니까요. 기억은 똑같아요. 이번에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그쵸? 이번엔 여기다 2ms 걸렸다. 그럼 여기에서 막전이 변화는 얼마예요? 그쵸? 총 토탈 4ms 걸렸으니까 2ms. 그럼 2ms일 때 읽으면 그렇죠. 플러스 30. 그럼 여기 기억값이 얼마다? 플러스 30mV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ms. 그러면 4ms일 때 읽으면 얼마예요? 네, 4ms일 때 여기 0이니까 4ms 그대로 마이너스 70mV다 읽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보기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흥분의 전도 속도는 아까 A가 2cm/ms라고 했어요? 맞네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플러스 30mV 맞습니다. 자, 이번에 A가 5ms. 그럼 토탈 값이 얼마다? 5ms가 걸렸대요. 걸린 시간은. 자, B에서 1이 뭐예요? B에서 1, D4까지. 네. D4까지 아까 얼마 걸렸다고 했어? D4까지. 여기에서 막전이가 일어난 다음에 자, 지금 탈분곡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4ms 걸리는 4ms. 4ms 걸렸으니까 1ms일 때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1ms일 때는 얼마다? 네, 막전이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60이 찍혔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여기 지점이다. 자, 요 지점은 무슨 값? 맞습니다. 요 지점 탈분극이 일어나는 시기죠. 네, 탈분극.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요거다. 자, 최종적으로 걸린 시간은 최초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막전을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쵸? 이동안 걸린 시간. 그 다음에 그 지점에 도착하고 막전위를 측정할 때까지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요 그래프. 그래서 이 전체 걸린 시간은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막전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더하기 이 지점에 도달해서 자극을 받았죠? 그럼 막전위를 측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자, 16번. 자, 요거는 이제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죠. 자, 여기서 이제 대립유전자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보면은 가라고 하는 형질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서 결정이 되고요. 나는 B, 라지 B와 스몰 B에서 결정이 된대요. 가는 상염색체 있고요. 그다음 나는 성염색체, 그 중에 X염색체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남자 P. 자, 요거는 남자고요. 그리고 Q, 여자입니다. 여자의 세포를 나타낸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자, 여기 A 나와 있고요. 기억디귿은 요거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1번과 1번 EN이고요. 4번의 핵상 EN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E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라지 A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더 염색체가 있어. 여기도 지금 3개의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상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상동이 존재해요. 그럼 나머지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거나, 혹은 여기 라지 A를 갖고 있는데 요거 하나 갖고 있거나, 혹은 여기 라지 A를 갖고 있는데 요것도 하나를 갖고 있거나, 나머지는 없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쵸?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지금 핵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염색체 있고 대립유전자. 핵상이 나머지는 N이라는 소리겠죠. 나머지는 여기는 다 핵상이 N이다. 자, 핵상이 N이고,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가 A고요. 자, 핵상이 N인 것 중에서 자, 여기 지금 핵상이 N인데 상염색체를 가져요. 그런데 뭔가 B를 갖고 있다. 만약 상염색체 하나 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동 염색체죠.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라지 A가 여기면 여긴 스몰 A라는 뜻인데 얘네들이 같이 없고 뭔가 라지 A를 하나 갖고 있고 다른 거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핵상이 N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 다른 게 뭐라는 뜻이에요? 성염색체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성염색체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4번을 보면은 얘도 핵상이 N인데 라지 A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도 뭐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얘가 뭐예요? 얘 성염색체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기억과 니은은 나의 유전자를 결정하는 X염색체. 그럼 자동적으로 이 디귿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스몰 A가 되겠죠. 자, 2번은 자, 2의 핵상은 N이다. 맞고요. 4번에는 A가 없죠. 없다는 거. A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없으니까 틀렸고 없다. 그 다음 기억은 디귿의 대립유전자다. 기억은 성염색체. 그 다음 디귿은 상염색체.
대리운전자 관계가 아니죠. 얘는 A고 얘는 B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라지 B인지 스몰 B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만 맞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핵상. 기본적으로 대리운전자에 대한 개념, 상동 염색체에 대한 개념, 핵상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 있는 거랑 결이 같아요. 세포 주기. 17번, 20번 모두 다 세포 주기와 관련된 거니까 먼저 이쪽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형질, 자, 두 쌍인데 라지, 그 다음 F에 대해서 결정해. 자, 첫 번째는 정제형성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난자형성 과정을 나타냈고, 기억 리을은 요거를 순서 없이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기억 리을이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순서 없이 나타냈고 중기세포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감수 1분열 중기라는 거죠. 1번은. 감수 1분열 중기에서 핵상은 뭐예요? 2N이죠. 아직 상동이 분리되기 전이니까. 감수 1분열 이후에 2번은 N이 되겠죠. 2N, 2N, NN인데 이제 여기에서 간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2N, NN. 여기도 그러면 한 번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3번도 N, 4번도 N이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핵상이 2N인 거는 1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둘은 대리묘전자 관계다. E와 F는. 그럼 이 둘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나온 값은 디귿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디귿의 생김새 모양이 어떨까요? 디귿이 지금 이렇게 지금 라지 E는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스몰 E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값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DNA가 복제가 된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서 스몰 F는 없어요. 스몰 F는 없지만 어쨌든 얘는 이렇게 분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리고 E는 있을지 없을지 일단은 모르겠고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홀수로 존재한다. 그럼 홀수로 존재하는 건 뭐야? 간기가 없으니까 얘는 핵상이 N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세포도 보면은 F가 없어요. 없다는 거는 하나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 하나만. 그럼 얘도 N이라는 거죠.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두 배니까 뭐 라지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스몰이 없고 그 다음 F는 아예 없습니다. 그럼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없을 수는 없죠. 하나가 만약에 상동이 분리가 돼서 가져갔다면 나머지도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F가 없단 말이죠. F가 없다는 건 뭐야? 정자형성 과정이란 말이죠. 정사형성 과정. 그러면 여기가 Y면 없을 수 있겠죠. Y면.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이제 2번의 세포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가 상태냐면 라지를 두 개 갖고 있지만 이제 Y는 없으니까 지금 값이 0으로 나타난 값이고 여기 2도 당연히 이제 여기가 숫자 0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전에 감수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때요? 그치. 여기에서 지금 라지 요렇게 상동이 분리된 거니까 라지가 있었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상동이니까 스몰 2도 있어야겠죠. 상동이 이렇게 갈라진 거였을 테니까. 감수 1분열 상동 염색체 분리. 그리고 여기 Y니까 여기 Y 하나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Y는 이쪽으로 왔고 X는 어디로? 이쪽으로 왔겠죠. 근데 물론 여기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럼 라지 두 개 값, 스몰이 두 개 값을 갖는 거. 일단 스몰이 두 개 값을 갖는 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얘도 일단 여기 보면은 라지 F랑 스몰 F가 둘 다 없었지만 X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F, 라지 F 값을 가지고 Y를 갖는다면 여기에서 라지 F 두 개 갖는데 스몰 F는 없다. 상동으로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라지가 얼마?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도 핵상이 얼마예요? 얘가 핵상이 2N이다. 그래서 디귿이 뭐가 되는 거예요? 디귿이 1번 세포가 되는 거죠. 1번 세포. 이것만 핵상이 2N.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N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N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풀면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아직 무슨 상태? 분체 상태. 얘는 분체가 찢어진 상태죠. 염색 분체의 분리. 그럼 바로 나옵니다. 니은이 무슨 세포? 3번 세포. 그 다음에 리을이 4번 세포다. 그대로 써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니은이 3번 세포고 리을이 4번 세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3번 세포는 감수 1분열이니까 상동이 분리가 된 거다. 그쵸? 근데 XX를 갖는 거니까 여기는 여기가 2가 있으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F4번을 보면은 여기에서 일단 감수 분열이 된 세포에 F가 스몰 F가 들어있다는 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가 2배 값이 되고 나머지는 얘기가 없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빈칸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니은 세포다. 자, 아까 1번 세포는 디귿 세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기억에는 Y형 색채가 있다. 자, 기억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X, Y를 갖는다. 그래서 Y형 색채가 있기 때문에 여기 2번에, 즉 다시 말하면 여기 기억에 F 값이 아무것도 없다. X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3번에 F가 있다. 3번에 F가 있다. 자, 3번에 보니까 F가, 그쵸, 라지 F가 있는 게 아니라 스몰 F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라지 F가 있는 게 아니라 스몰 F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자, 18번을 하기 전에 같은 결인 세포 주기 먼저 20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자, EN 체세포를 배양하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어떤 것부터 먼저 파악하라? 그렇죠. DNA가 이렇게 2배 되는 값이 S기다. 그럼 그 전은 G1, G1S, G2M 기억나죠? 자, 그럼 1번에 대한 문제는 S기에 대한 문제. 2번에 대한 거는 G2와 M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 중 A 시기를 나타낸 거래요. 자, 이거 간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A 시기는 중기네요. 체세포 중기, 가운데 별. 자, 그러면 구간 1. S기입니다. S기. S기엔 핵막아가는 세포가 있어요? 네, 있죠. S기니까요. 간기잖아요, 간기. 자,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는 언제다? 분열기 들어가면서 없어지죠. 자, 구간 2에서는 G2M입니다. A시기, 네, M시기가 있습니다. 분열기가 있어요. 가에는, 자, G1기의 세포수분의 G2기의 세포수. 자, 가는 지금 보니까 G1기의 세포, 여기가 지금 G1기의 세포예요. 훨씬 많아요. 여기 되게 많아요. G2기의 세포는 어때요? G2기의 세포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어때요? 작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포 주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안 푼 문제 18번부터 볼게요. 자, 18번은 앞에서 했던 또 체온 조절과 관련된 항상성 파트에서, 자, 우리 항상성 조절 원리 당연히 알아야 돼요. 체온, 뭐 혈당량, 삼투압 조절. 아까 앞에서는 삼투압을 받고, 항상성 조절에 이번에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상호에서 운동할 때 열 발생량 만들어지는 거죠. 열 발산량, 방출한 양을 말해요. 자, 체온 조절 중추는 그쵸, 간내, 시상하보다 뭐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자, 근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이 더울 때 많고 적을 때는 이렇게 추울 때는 적겠죠. 그러면 T1인 운동 시작 전입니다. T1은 운동 시작 전, T2는 운동 시작 후. 지금 딱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열 발산량이 훨씬 많죠. 그러면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은 당연히 어디가 많겠어요? 그렇죠. T2가 더 많습니다. 그럼 T1일 때가 많은 게 아니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발산량분의 발생량은, 자, 구간 2. 자, 구간 2는 지금 발생량이 여기 있고요. 발산량이 여기 있습니다. 발생량이 더 많은 거예요. 구간 2는 발생량이 더 많은 거예요. 분자가 더 큰 거. 구간 1은요. 구간 1은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1의 값을 갖는 거고, 열 발산량보다 발생량이 더 많으니까 1보다 어떻다? 그렇죠. 더 큰 값이죠. 그러면 2에서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모두 맞아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자, 19번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 골격근 수축 과정은 사실 약간 수적인 문제라서 그냥 계산하는 문제야, 계산하는 문제.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 빠르게 읽을게요. 자, 그래프 A 길이분의, 자, AX, 여기 A 길이가 나왔고요.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Y축은 C-B의 값이래요. 그 다음 A랑 C는 기억 디귿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리고 쭉 볼게요.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A대의 길이는 1.6. 그 다음에 스몰 a가 0.4일 때 x는 2.8이다. 자, 주어진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값은 지금 니은이 될 것이고 여기 값은 기억이 되겠죠. 액틴 필라멘트만 보이는 부분. 전체 x 값은 얼마예요? 2.8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A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2배의 니은에 더하기 디귿의 값이 A대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공식 그대로 넣을게요. 여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A대의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A대의 길이가 1.6cm, 1.6 마이크로미터. 그럼 1.6은 2배의 니은 플러스 디귿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체 X 길이가 나왔어요. 그럼 X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말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2배의 기역에 더하기 A대. 요게 지금 무슨 길이다? X 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미 A대의 길이는 얼마로 나왔어요? 1.6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X 길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2.8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배의 기역은 얼마예요? X값. 2배의 X값은 계산하면 따라서 네, 얼마예요? 뭐 그대로 그냥 금방 계산하면 되겠죠. 네, 2x는 마이너스 1.6이니까 1.2. x는 얼마? 그러니까 x값이라고 하는 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기역으로 표시를 해보죠. 헷갈리니까 기역으로 그냥 씁시다. 2배의 기역, 2배의 기역은 1.2다. 그렇다면 기역은 얼마다? 네, 0.6이다. 자, 기역값이 0.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기역부터 디귿까지 A부터 C 중에 하나라고 했고 지금 기역값은 얼마로 나왔어요? 0.6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니은하고 지금 A 길이가 자 여러분 A 길이가 0.4 마이크로일 때 기역이 0.6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스몰 a는 기역은 이미 나왔고 스몰 a는 니은 아니면 디귿 중에 하나겠죠. 다시 스몰 a는 기역값 나왔으니까 니은 아니면 디귿 중에 하나예요. 왜 A, B, C랑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역은 이미 값이 0.6으로 나왔으니까 A는 스몰 a는 0.4인데 그게 니은 아니면 디귿이다. 여러분들 그림 그냥 잠깐만 그리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가 2.8 그쵸? 전체가 2.8이고 여기가 아까 지금 스몰 a 값이 기역값이 나와 있어요. 기역값이 0.6이고 여기도 기역값이 0.6이고 여기가 A대인데 여기가 지금 니은 더하기 디귿 그리고 니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몰 a 값이 뭐 니은이든 디귿이든 한번 놓을게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if 만약에 0.4 즉 A가 만약에 0.4가 뭐 디귿이라면 한번 놓고 풀어볼까요? 여기가 0.4라면 니은 값은 얼마예요? 전체 2.8에서 1을 빼면 얼마야? 1을 빼면은 그럼 니은 값은 얼마가 나와요? 니은 값은 여기가 지금 전체 값이 A대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A대의 길이가 1.6이었단 말이에요. 1.6에서 0.4를 빼면 얼마? 0.4를 빼면 1.2. 1.2니까 지금 니은은 얼마예요? 반 나누면 여기 0.6이란 말이죠. 여기 0.6. if 값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니 A 길이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뭐 0.1일 때 0.4, 0.4일 때 0.2 이렇게 값을 우리가 알아요. 자, A가 근데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A가 0.4다. 그럼 A가 0.4인 요거를 읽어야 되겠죠. 0.4일 때 자, C-B의 값이 얼마? 0.2. 그럼 C랑 B는 어쨌든 니은 아니면 뭐예요? 디귿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가 니은 아니면 디귿이니까 이 차이가 0.2가 나왔다면 지금 여기가 지금 0.2가 나올 수가 없죠. 왜? 0.6에서 0.6 빼면 0이니까. 그렇다는 것은 0.4, 즉 A가 디귿이 아니라 뭐다? 그치? 이거는 이제 디귿이 아니라, 디귿은 땡 아니라 이 A 값이 뭐다? A 값이 니은 값이다. 자, 그래서 if로 놓고 보니 맞지가 않아서 A가 니은이다. 그러니까 즉 A가 니은이다. 그러면 A가 니은이고 이 값은 0.4고 그 다음에 기역값은 0.6입니다. 그럼 다 나왔어요. 우리 아까 그림 살짝 다시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기역이었어요. 자, 기역 0.6, 기역 0.6. 그 다음에 디귿 몰라요. 자, 니은 얼마? 0.4, 여기 0.4.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역 니은이 0.4고 디귿 값은 얼마다? 여기 전체가 얼마였어요? 1.6이었다. 그럼 1.6에서 0.8을 빼면 얼마다? 0.8. 그럼 디귿은 0.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문제를 안 읽었네요. A 길이가 0.6일 때, A가 뭐라고 했어요? 니은이라고 했죠. 그럼 A 길이가 0.6일 때, 자, 그러면 다시 색깔을 바꿔서, 자, A는 니은이라고 했어요. 그럼 니은이 여기가 0.6일 때, 여기가 0.6, 여기도 0.6일 때, B와 C를 더한 값. 자, B 플러스 C의 길이를 더한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B와 C를 한번 더해볼까요, 그러면? 그대로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A대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1.6이니까 여기에서 니은이 0.6이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1.2를 빼면 디귿이 얼마예요? 디귿이 0.4가 나오겠죠. 0.4. 그럼 여기가 0.4면 여기가 0.4면 나머지 여기는 얼마일까요? 디귿이 0.4면. 자, 디귿이 0.4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지금 A 길이가 0.6일 때, 자, 0.6일 때 디귿은 0.4라고 했습니다. 0.4. 여기가 지금 0.4.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A 길이가 0.6일 때, 자, A 길이가 뭐예요? A가 니은이었죠. 그럼 여기 니은이 0.6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0.6이에요. 근데 A 대의 길이 1.6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1.6에서 합친 1.2를 빼면 이 디귿 길이가 0.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와요. 0.4. 근데 문제는 B와 C를 더하래요. 그럼 B와 C는 뭐 아니면 뭐예요? A가 지금 니은이니까 B와 C라고 하는 거는 뭐다? 디귿하고 기역을 더한 값이죠. 지금 여기가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여기 길이 0.4에 지금 요 길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액틴 필라멘트 길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전체적으로. 기역 플러스 니은 값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자,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 아까 기역 플러스 니은, 기역이 아까 얼마? 0.6. 니은이 얼마? 0.4. 그럼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얼마? 1이죠, 1. 그쵸? 그럼 1의 액틴 필라멘트가 1인데, 자, 1에서 우리가 얼마를 뺐어요? 여기 니은 값 0.6을 빼면 얼마예요? 0.4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야? B랑 B 플러스 C니까 결국에 여기 기역 플러스 디귿을 구하면 돼요. 그럼 기역 플러스 0.4 플러스 0.3은 얼마? 그쵸, 0.8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선생님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래요.